강의는요, 4주 차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주인 1주차에는 해외 선물사 CFD, 파생상품 개요 및 용어, 2주차에는 이제 이 해외 선물사, 한국 증권사 해외 선물사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이 라이트 파이낸스 계정을 개설하는 것과 데모 계정 개설해서 홈페이지 활용법에 대한 것을 진행할 것이고요. 3주차에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 HTS 같이 거래를 위한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중에 이제 MT4, MT5, C트레이더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방법 및 보조 지표 세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4주차에는 실거래를 위한 데모 라이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터리 아카데미 외환 거래 특히 이 해외 증권사를 이용한 파생 상품은요, 외환 거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나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적은 자본이지만 투자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디서든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금융으로 큰 자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그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잘 학습하시고, 이제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DM 보내주시면 친절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국내의 선물사들은 증거금이 보통 몇백에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상당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선물사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뭐 7만 원부터 가능하지만 금액이 너무 작으면 또 그 얘를 불려나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라이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 그 손거래 시 30% 크레딧 이 증거금을 추가로 주는 지금 그런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요. 최소 증거금을 300불로 적었습니다. 국내 선물사는 이제 레버리지라는 거 자체가 없죠.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꼭 단점만은 아니에요. 내가 내 돈 가지고 그냥 벌겠다. 나는 한 5천만 원 투자해서 하겠다. 그냥 레버리지 없이 하겠다. 그러면 국내 선물사 이용하시면 되고요. 해외 그 상품 같은 경우는요. 레버리지가 1대 100에서 1대 500, 1대 1000까지 있습니다. 얘도 양날의 칼입니다. 잘하면 굉장히 크게 레버리지 효과를 보지만 내가 잘못할 경우 또 많이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국내 선물사는 증거금이 유지해야 될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어느 유지 증거금 이하로 내려가면 채워 넣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선물사는 유지 증거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거래 시 국내 선물사 같은 경우는 계약수에서 틱당 뭐 7,500원, 틱당 15,000원, 틱당 25,000원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해외 선물사 같은 경우는요. 얘를 쪼개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얘 개념이 이제 뭐 0.01 랏 이라고 하는 이제 외환 거래죠. 부터 뭐 자유롭게 뭐 최대 뭐 300 랏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사는 기한의 월물이라고 해서 기한 만기들이 옵션 만기처럼 있죠. 이건 파생 상품인 해외 선물사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종목당 한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든 뭐 S&P 같은 경우 하나는 뭐 미니, 하나는 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진행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한 방향에 내가 한 종목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상품 같은 경우는 양방향 동시 거래가 가능하고 여러 상품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요. 수수료 부분 또한 좀 그 조건이나 이런 거 좀 틀립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사 수수료가 높죠. 해외 선물사 같은 경우는요. 수수료가 거기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IB 제도라고 해서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페이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 계정당 한 상품에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 상품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내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이 시장 자체가 거래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카피 트레이딩이 불가한 게 국내 선물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사인 경우에는 보통 그 노트북을 각자 다 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일일이 이렇게 이제 번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사 같은 경우는 카피 트레이딩이 이 플랫폼 안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잘하는 그 전문 트레이더가 있으면
그곳에 그냥 내가 카피를 붙여서 같은 진행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에 대한 쉐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CFD란 무엇이냐? Contract for Differences 해 갖고요. 차익 거래를 의미합니다. CFD 상품은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장외 거래이고요. 주식, 지수, 화폐,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상품군으로 내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작은 예치금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레버리지는 또 손실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투자의 사계는 항상 그렇죠. 안전한 것은 적금이죠. 하지만 적금 또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금 같은 경우 세월이 지나면서 이 화폐에 찍어내는 그 유동성에 의해서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수입을 벌어서 이렇게 그 종잣돈을 모아놓으면 얘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투자를 해서 금융 쪽으로 내 자산을 늘리는 것을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FX 거래는요, Foreign Exchange의 약자이고요.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 OTC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요. 선물사 선택, 상품과 위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하셔서 굉장히 사기도 많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이죠. 환율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동되는 경우에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죠. 환율 변동의 위험은 경제지표 발표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주요 정책 인사들의 발언에 의해서 아주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인 천재지변이나 전쟁, 정치적 이슈 등으로 인해서 거래가 불가할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인지하시고 숙지하셔서 거래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제가 해외 선물사 중에 라이트 파이낸스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미 오래된 역사가 있고요. 19 년의 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거래 대금 자체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대여 계좌라든지 무슨 B북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손해들을 보시는데요. 초보이신 분들은 그 개념도 잘 모르십니다. 라이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A북이고요. 일일 거래 대금 자체가 보시면 어 3.8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활성 이용자 또한 200만 명, 2 밀리언 이 활성 이용자이고요. 그 모든 인제 매일 날마다 저희 홈페이지 상 하단에 보시면 하루 이용 거래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면 주식 투자, 뭐 요즘에는 크립토라고 하는 코인 선물 투자, 또 코인 선물 투자도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외환 투자, FX 투자가 있습니다. 보면 1억 원을 현금 증거금이라고 했을 때 주식은 그 1억 원이 고스란히 필요하고요. 현물 또한 그 1억 원 가지고 내가 크립토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선물 투자나 외환 투자 같은 경우 조금 다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보시면 주식 투자 0.024, 코인 투자 0.05, 그죠? 훨씬 좀 높습니다. 선물 투자 0.003, 그리고 외환 투자 같은 경우는 종목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거래 종목 또한 보시면 주식 투자 1,800여 개 정도, 코인 투자 2,000여 개지만 정말 해야 될 현물 코인 투자는 한 2-30개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잡코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선물 투자도 거래소에 따라 틀립니다. 외환 투자 같은 경우 200여 개이지만 보통 그 US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것 중에요. 한 10개 미만 것으로 주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거래 대금 규모 자체가요. 주식 투자 5조 원, 코인 5조 원, 10조 원이면 외환 투자는 5천조 정도, 4,50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그 통화상이라고 하는 그 돈을 화폐를 거래하는 거잖아요. 사고 팔고.
그러다 보니까 대금 거래하는 대금 규모 자체가 엄청 크죠. 그래서 속이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뭐 시가총액이 작아야 어떤 뭐 주식 가끔씩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작전 뭐 해서 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만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은 있습니다. 거래회사 보면 주식투자증권사, 거래소 증권사, 증권사와 해외선물사 요렇게 하실 수 있고요. 외환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통화 거래 기초에 대한 간단한 걸 좀 알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유로라는 를 기준으로 달러, 그죠? 유로의 상대적인 가격인 거죠. 환율의 변동이. 그러니까 달러가 뒤에 있는 붙은 달러가 올라가면 유달은 유달이라고 보통 약자로 얘기하는데요. 유로 달러, 유달은 내려가겠죠. 캔들이. 그죠? 예. 유로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그죠? 얘는 앞에 있는 유로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캔들은 양봉으로 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통화 상대 이 환율 변동에 앞에가 US 달러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US 달러 캐나다 또 US 달러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은 US 달러 엔화 이런 것들은 US 달러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시장 자체가 5천조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일 하루에 37.5조 달러가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요 거래되는 통화상이 1 위는 유로 달러고요. 2 위는 달러 엔화고요. 3 위가 파운드 달러 요렇게 1, 2, 3, 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고요. 외국 환길의 거래에 장외 거래에서 내가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래 시간도 잘 알면 좋습니다. 이거는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이고요.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면 이제 도쿄는 오픈이 우리나라랑 서울이랑 같죠. 9 시고 런던이라고 하는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4시 반 5시 반 사이 서머 타임 기준으로 하면요. 그 사이에 장이 오픈이 되고요. 뉴욕인 그 달러 있죠. US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 30분 오후죠. 9시 30분, 10시 30분 요렇게 장이 오픈되니까 이 개장되고 나서 겹치는 시간대에 가장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파운드 GBP가 파운드의 약자입니다. 영국 돈이죠. 파운드 달러. 밑줄 K에는 이제 한국에 특화된 것들이고요. 보시면 매도 매수 이렇게 떠 있죠. 유로 달러, 달러 엔화 이렇게 해서 왼쪽에 맨 앞에 있는 게 기준으로 된 통화입니다. 기준 그리고 요게 상대이죠. 그러니까 어 이제 달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올라가면 유달의 이 캔들은 이제 음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화 시장 자체가요. 포렉스라고 하는 외환 거래는요. 시장 규모가 5천조여서 다른 그 어떤 투자 종목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그래서 이 시장의 이 자체를 뭐 바꿀 수 없다.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이 겹치는 시간대 있죠. 그러니까 유로 달러 유달인 경우에는 요 저녁 시간대 요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죠? 요렇게 시간대를 아시면 거래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트가 움직이지 않으면 거래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보시면 US 달러는 티커가 USD, 유로는 EUR, 파운드는 GBP, 엔화는 JPY, 스위스 프랑은 CHF, 호주 달러는 AUD, 뉴질랜드 달러는 NZD, 캐나다 달러는 CAD. 요 정도 아시면 거래하시는데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주식이나 뭐 쌀은 뭐 키로 뭐 예전 단위로 보면 뭐 말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 단위들이 있죠. 공식적인 단위들에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주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 100주 그죠? 통화 거래는
이제 주로 랏, LOT라고 해서 10랏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랏의 개념이 1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억 지금 현재로 치면 거의 1억 3,880 뭐 그러니까 한 1억 4천 정도 되겠죠. 1랏의 개념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식에서 이 뒤에 최소 변동 단위가 이렇게 100원 단위로 있죠. 통화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FX 거래, 외환 거래에서는요. 그 엔화상을 제외해서 뒤에 소수점 1, 2, 3, 4, 5, 다섯 자리로 돼 있고요. 마지막 자리를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 단위고 그 앞에 자리까지 해서 얘를 핍스라고 하고요. 이 핍스 단위를 그냥 끝자리를 핍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경우 5포인트고 어, 그러니까 45포인트면서 4.5 핍스 요렇게 불릴 수 있겠죠. 최소 변동 단위가 포인트고 얘는 0.1 핍스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1포인트는 어 1랏을 거래할 때 1포인트 1랏을 거래할 시 1랏이 아까 10만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1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0.1랏 10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1포인트가 0.1불이겠죠. 네, 또 이렇게 계산 안 하셔도요. 거래할 때 다 그 툴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유로 달러 1랏을 매수했는데 10포인트가 올랐다. 그죠? 1랏을. 그러면 얼마예요? 1랏을 매수했는데 10포인트가 올랐다. 1랏일 때 아까 1달러랬죠. 그럼 10달러겠네요. 그럼 5달러를 매수했을 때는요. 여기 보면 50에서 55. 5포인트면 5달러인데 5랏이니까 25달러겠죠. 55, 2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면 이제 1랏을 매수해서 1.00157에 내가 요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어, 캔들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요 소수점 요 뒤를 보면요. 22.0 핍스예요. 그죠? 올랐어요. 그렇게 올랐다 하면은요. 22.2 핍스 그러니까 220불이죠. 왜? 일납 매수했으니까. 예, 220 포인트니까요. 220불을 땄어요. 그런데 또 얘가 여기서 내려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소수점 뒤에서. 여기 자리에 보면요. 20.7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때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여기서 까먹은 거죠. 손실을 봤어요. 여기서부터로 치면 1.3포인트죠. 1.3 핍스죠. 그죠? 13포인트고. 그러니까 13불을 따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금액 대비 요거 계산해 보는 거예요. 57.5 핍스 플러스 요 차이가 있었잖아요. 요거 차이 하면 58.8 핍스에서 558 포인트고 얘는 588달러를 수익을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랏 매수일 때예요. 그러면 0.1랏 매수일 때는 58.8불이겠죠. 그게 0.2랏 그러면 곱하기 2, 58.8 곱하기 2 이렇게 손익계산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외환거래 특히 어, 해외 증권사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용어들 중에 그리고 내가 잘 알아야 될 것들이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는 그 사자 팔자 가격의 차이입니다. 되게 유동적이고요. 주요 지표 발표 때나 특히 개장 때 그리고 금요일 장이 마감하는 시간이 저희 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그러니까 새벽이죠. 6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 멈췄을 때부터 월요일에 이제 시작하는 6시 5분 때부터는 이 스프레드가 상당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인제 일반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한 30 분에서 한 40-50분 걸리기도 해요. 종목에 따라 틀립니다. 유로 달러나 파운드 달러 이런 것들은 스프레드 상당히 격차가 있고요. 그때는 스프레드가 있으니까 거래를
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그러나 이런 상품군 중에 지수인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스프레드가 차이가 없습니다. 유독 외환 거래만 그렇습니다. 유로 달러, 파운드 달러 이런 것들, 어 달러, 엔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스프레드는 그 시장에서의 호가 갭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드 안에 수수료가 있고요. 이 스프레드 가지고 많은 또 장난들을 칩니다. 이거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스프레드가 라이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다. 스프레드가 넓으면 사고팔고의 격차가 크면 거래하기가 좀 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스프레드가 그러면 외환 거래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표시를 안 하기도 하고요. 어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고 팔 때 항상 가격 차이가 있죠. 외환 거래도 있고 뭐 금을 사고 팔 때도 그렇고 무슨 물건을 사고 팔 때 내가 살 때랑 팔 때랑 가격 차이 항상 나죠. 그걸 스프레드라고 이 용어를 쓴다. 이 시장에서는 보시면 그 크립토라고 하는 코인 시장에서도 이렇게 스프레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어 스프레드가 있고 또 수수료도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주식시장엔 따로 스프레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 13포인트, 일반적으로 유로 달러 기준 13포인트의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가격의 호가격도 있고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시각적으로 종합시세창에서 구체적으로 스프레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나간 거는 차트 기준은 이제 매도 가격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MT4나 MT5 보면 스프레드라고 해서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네. 보시면 13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툴 MT4나 MT5에 이제 설정을 할 때 매수선 보기에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스프레드 차이 여기도 보면 13이죠. 이렇게 있다. 사자, 팔자의 가격 차이고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때 매수 가격 기준으로 진입하는데 청산 시에는 매도 가격으로 청산이 됩니다. 13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매수 이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유로 달러 매수 포지션 2계약 그러니까 2랏 계약 시 호가가 바이가 1.00050 셀이 1.00030이라고 예를 들면요. 그리고 매수 우리가 매수라고 하면 바이죠. 바이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요 바이로 들어가지만 청산할 때는 셀로 청산된다. 예, 그죠. 셀로 청산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거래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요게 그 내용입니다. 보시는. 예. 스프레드는 주식 암호화폐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발생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변합니다. 그죠? 특히 개장, 장 마감하고 주말 꼈을 때, 월요일 시작할 때, 이럴 때 격차가 크다. 그죠? 통화거래에서 스프레드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익 계산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용어 정리 중에 우리가 매수라고 하는 바이, 셀이라고 하는 매도, 또 여기는 롱, 숏 이렇게 되죠. 매수란 올라가는 거죠. 내가 올라가는 수익을 볼 때 올라가는 이 지표에서 내가 매수를 걸면 올라가면 수익을 버는 거고 셀은 내려가는 거에 내가 내려가는 거에 걸면 그래서 또 이 캔들이 내려가면 내가 떨어지는 걸로 수익을 버는 거죠. 마켓은 시장가. 내가 그냥 지금 시장가로 들어갈 경우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슬리피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리미트라고 하는 지정가, 내가 미리 지정을 해 놓는 거죠. 지정가로 거래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또 롤오버라는 게 있습니다. 롤오버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달러의 금리 결정가 있잖아요. 매달 있는 것처럼요. 내가 포지션, 즉 진입을 했는데 청산이라고 하는 거래를 완결시키지 않고 하루가 2월 되면 롤오버예요. 하루가 2월 되면 그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다음날 아침 6시겠죠. 롤오버가 적용이 되는데 통화상 같은 경우 통화상 종류에 따라서 롤오버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스프레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TP 그러면 Take Profit의 약자로 이익 실현, 그죠? 수익 냈다. 이거 SL은 Stop Loss의 약자로 로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것을 스탑한다. 그래서 손절매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주문과 청산 마진콜, 마진콜 걸리면 안 되겠죠. 뭐냐면 내가 이제 수익 거의 너무 많이 까먹어서 걸려 있는 포지션이 위험도가 되면요. 마진콜 또 모든 이런 그날그날의 기록은 여러분들이 등록한 이메일로 메일 시트지처럼 이메일로 이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거래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기록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중요한 게 이 롤오버랑 이 스프레드다. 그죠? 이런 것들 용어 아시면 되고요. 많은 제품 상품군이 있고요. 그 홈페이지 통해서 그 상품에 대한 것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외환거래 가장 전 세계에서 큰 규모의 거래와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화 시장이죠. 보시면 유로 달러 도구에 대한 정보에서 분석 차트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스프레드 13 써 있죠? 보시면 요게 그 롤오버입니다. 매수 수합. 요게 매주 바뀝니다. 매주 바뀌고요. 토요일, 일요일 거는 수요일, 즉, 목요일 아침 6시에 3일치가 붙습니다. 이런 거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레버리지 1대 500인데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설정 바꾸실 수 있고요. 최소 볼륨이 0.01 낫 이렇게 돼 있고 최대 볼륨은 300 낫. 요거 쓰시면 안 되겠죠. 요 매도 수합은 거꾸로 1.1 주는데요. 요즘 또 바뀌었습니다. 이건 예전 자료고요. 매주 확인하시고 이 그 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운드 달러죠. 파운드 대 달러. 그죠? 13 여기 있고 여기도 보시면 여긴 보면 매수 수합이 좀 훨씬 작죠? 매도 수합 이렇게 있고 얘도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호주 달러인데요. 요건 왜 캡처를 해놨냐면요. 74 이렇게 주 마감후 스프레드 격차. 요럴 때 뭐 거래도 안 되지만 시작할 때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매수 수와 매도 수와 거꾸로 매도라고 하는 셀로 걸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다음 날로 연장이 되면 수업비를 거꾸로 받습니다. 그죠? 이자를 받는 거고 얘는 이자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S&P 500도 있고 지수 중에 보시면 여기 스프레드 3. 그죠? 3대 주가 지수 중 하나 S&P 500 지수는 500개 대형 미국 기업 주식 금액을 추적하는 지수로 기업의 시가 토탈액을 기준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수를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면 매수, 매도, 수합 다 있습니다. 그죠? 수합비 있고, 그, 최소 볼륨은 0.1 하시고요. 금요일, 즉, 토요일 아침 5시에. 그죠? 3데이. 그래서 수합비가 청구되기 때문에요. 기왕이면 당일 매매를 권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해보면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이 파생 시장, 이 거래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면 스프레드 보이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볼게요. 이게 MT4 창인데 여기 파운드 달러 5분봉이죠? 5 minute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1.27052 그죠? 1.27065 요거의 차이가 13이다. 스프레드 그죠? 바이진시 바이로 들어가 여기 있죠? 청산할 땐 여기 만약에 이렇게 셀일 때 청산하면
내려가는 것은 여기서 청산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특성사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다. 그죠?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홈페이지 보면서 제가 다시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트레이딩 도구 있죠? 즐겨찾기도 있고 통화 보시면 이렇게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있죠? 통화에 이게 금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 상품군 중에 아까 그 유로 달러가 가장 많이 거래되잖아요. 보시면 상품 정보에 보시면 좀 바뀌었죠. 매수 수합이 매도 수합 굉장히 많이 줍니다. 셀일 경우. 이렇게 상품군 차트 이 홈페이지 안에서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요. 이렇게 지표에 대한 거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통화에 또 보시면 달러 엔화 그죠? 이렇게 지금 현재 14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매수 수합일 때 18점. 요거는 요 포인트로 매주 바뀌고요. 네. 저는 로트 최소 거래량 0.01 로트. 이게 보시면 지수 그죠? 지수 나스닥, S&P, 항생 이런 거 지수, 크루드 오일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아,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데 어렵지 않다. 요 1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강에 이제 이 계정 개설, 데모 계정 개설 및 또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